안녕하세요. 150만 부 이상 판매된 국어의 기술 저자 그리고 오르빅 클래스 국어 대표 강사 이혜황입니다. 수능 시험 전문가인 제가 초등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14년 동안 수능 국어,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행정고시 피셋, 로스쿨 리트 등 다양한 시험을 분석하다 보니 돌고 돌아 초등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것 중 하나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비율이 증가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코로나 전부터 벌어지고 있던 현상이 코로나로 인해 더 확대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에 대해 어떤 선생님들은 초등학생 때는 시험을 안 치고 중학생 때는 자유학년제다 뭐다 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 학생들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던데, 제 생각에는 책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좋아요, 구독! 하여튼 간에 요즘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제가 어휘력과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전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첫 번째 사례, 모란이 만개하다. 이거 모란이 1만 개 피었다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니, 요즘 학생들이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비웃지 마시고 댁에 있는 자녀분에게도 꼭 한번 물어보세요. 웃음기가 싹 가실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사람이 고지식하다. 어떻게 이해할지 느낌이 오죠? 아, 저 사람 지식 수준이 참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 자, 첩자가 침입했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강연 갔다가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사례인데요, 이걸 첩의 자식이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스파이가 아니라 첩의 자식이 침입했다. 이런 학생들은 똑같은 글을 읽지만 완전히 다른 뜻으로 글을 이해하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사례, 금일 오후에 봐요.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조차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금일은 오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금년이라 그러면 올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일이라고 하면 오늘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내일은 명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종 신문에 금명간에 뭐가 처리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일 중에 처리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런 표현이 실제로 시험에도 나와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필요한 그런 기초 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할아버지의 유산 중 하나인 정미소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퉜다. 이 사례는 사연이 좀 있어요. 같은 아파트 사신 어떤 어머님께서 제가 국어의 기술 저자라는 걸 알아보시고 과외 같은 거 안 하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딱 한 번만 만나서 애가 뭐가 문제인지 상담만이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못 이겨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친 모의고사를 펼쳐놓고 너는 이거 어떻게 이해했니? 또 이거 어떻게 풀었니?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마침 시험에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이거 보면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니? 그러니까 그 삼수생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의 첩 이름이 정미소인데 이 할아버지가 죽고 이 첩이 얼마나 예뻤으면 아버지랑 아들이 얘를 두고 싸우냐. 이 글 뒤에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첩인 정미소, 이렇게 셋의 삼각관계가 줄을 이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어 나갔었대요. 그 삼수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듣다가 진짜 이렇게 탁 얼어붙었었어요. 도대체 그 학생에게, 또 그 학생의 어머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농촌에 살지 않는다면 정미소 같은 거 살면서 볼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모든 걸 배우는 건 아니죠. 독서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어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정미소나 방앗간 같은 어휘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습지에서도 다루더라고요. 화면에 나오는 건 한솔 플라톤 토론캠프 2 31호 교재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방앗간이 언급이 되고, 이런 워크북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를 것을 알고 이렇게 퀴즈를 내놨어요. 여기에 들어갈 거 방앗간이죠. 그리고 이게 정미소와 뜻이 같다, 이렇게 잘 소개가 다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삼수생 부모님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간접 경험하도록 하고 또 또래 학생들이 모를 법한 단어들을 이렇게 문제풀이 시키면서 공부를 하게 했다면 아마 그 삼수생은 정미소가 여자 이름이 아니란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삼수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삼수생 사례가 워낙 인상적이었던 터라 고등학교 강연 가면은 꼭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어떤 삼수생이 정미소가 뭔지 몰라서 사람 이름 첩 이름이라고 생각했대 라고 하면요, 깔깔깔깔 웃는 학생들도 있는데 안 웃고 갸우뚱 이렇게 눈치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방앗간은 본 적이 없지만 이름이 미소인 친구들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자녀분들 앉혀놓고 제가 소개한 이 5단어 예문을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른다고 하거나 엉뚱한 대답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챙겨나가면 되고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인 해결책도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자, 보신 것처럼 요즘 학생들 어휘력이 정말 떨어져 있는데 이게 공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어휘력은 모든 공부의 밑바탕이거든요. 뭐 수능 국어 대비, 독해 전략, 문제풀이 방법 이런 거는 두세 달이면 다 배워요. 더 배울 것도 없어요. 고3이 돼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그런 건 금방 습득한다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휘 학습을 게을리하고 놓아버리잖아요. 이건 수습이 안 돼요. 무엇보다 어휘력 부족은 단순히 시험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일 오후에 봐요라 그랬는데 상대방이 저 금요일 오후에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앞에서는 상냥하게 금일 오후라는 게 오늘 오후를 말한 거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저 사람 바본가 봐 이렇게 막 흉보고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내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할 필요 없어 그냥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태도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일지라도 어휘력 하나만큼은 꼭 초등학생 때부터 꽉 잡아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담으로 여러분들 토익 토플 말고 토클이란 시험 들어봤나요? 이게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가리키는데 제가 예전에 이 토클 공식 출제기간과 이런 기출문제 해설서를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이 기관에서 응시자들의 수준을 분석을 해보니까 문법 같은 거는 10대가 가장 잘했대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막 외우기도 하고 시험도 치니까 잘할 수밖에 없겠죠. 졸업하면 다 까먹고 쓰지 않으니까 뭐 문법 점수가 잘 안 나올 거고요. 근데 어휘력만큼은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더 잘하더래요. 왜 그렇겠어요? 어휘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휘를 접했을 테니 어휘력이 뛰어난 게 당연하죠. 근데 나의 자녀들이 어휘력이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40년씩 기다릴 순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촉진제를 써야 됩니다. 네, 결국은 독서입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간접 경험하는 데서 자녀분들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많이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결국은 자녀도 덜 힘들고 사교육비도 아끼는 길이에요. 게다가 현재 교육부에서는 미래형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수능은 지금 수능과 무엇이 다르냐? 여기 보이죠? 현행 객관식 평가 방식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28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2028학년도 수능에는 주관식 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즉, 지금 초등학생들이 치게 될 수능은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 문제도 섞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수능 출제 기관에서는 서답형 답안 채점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주관식 채점 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2028학년도 수능쯤이 되면 수십만 명의 약 한 문단짜리 주관식 답안을 컴퓨터가 빠르고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주관식 시험이 나왔을 때 내 자녀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글을 매끄럽게 써내려갈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독서입니다. 독서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자녀의 수험 생활을 쉽게 해줄 것이고 비싼 논술, 첨삭, 사교육비 이런 것들로부터도 해방시켜 줄 거예요.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독해력, 사고력을 계속 키워두면 각종 적성 시험을 칠 때는 물론이고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훨씬 더 나은 판단,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 초등학생 때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학습시키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2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